부가가치세를 잘 모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부가가치세는 이거예요. 소비세. 이름으로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하고 상관없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아까 소득의 종류도 보면 부가가치세는 소비과세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백한 소비세고요. 소비세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얼마를 내냐? 세율을 알아야겠죠? 세율은 10%입니다. 단일 세율이에요. 항상 10%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지금 10%씩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1,0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부가세로. 정확하게는 이제 11,000원을 냈다면 그 중에 밥값은 10,000원인 거고 부가세가 1,000원인 거예요.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가서 110,000원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기름값이 1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00원인 거죠. 그리고 3,3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원래 차값은 3,000만원인 거고 부가세가 300만원인 거고 그렇게 해서 3,300만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이 부가가치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이유는 이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예요. 내가 돈을 쓸 때마다 10%씩 내야 돼. 근데 이거를 국세청에 직접 안 내잖아요. 소비자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누가 내냐면 사업자가 내는 거야. 사업자가 물건 팔 때 물건값의 10%를 소비자한테 받아가지고 소비자 대신에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많이 내고 있지만 뭐 몰라도 문제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자의 입장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부가세를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부가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히 유통업 하시는 분들 보면 물건 가격 책정하실 때 이제 부가세 생각을 못하고 가격 책정했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막 비용이 나가면서 적자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 처음에 견적서 써주고 거래 명세서 써주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주고 이럴 때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부가세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10%를 부가세로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과세 기간. 부가세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님들한테 물건 팔 때마다 10%씩 더 받으면 되니까 되게 쉬운 세금인데 그 세금을 언제 내는 거냐? 과세 기간을 뭐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마다 맨날 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과세 기간을 어떻게 해놨냐면 6개월로 해놨어요. 6개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물건 팔 때마다 소비자한테 10%씩 부가세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6개월마다 내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매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받은 거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받은 거는 1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세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 부가세는 과세 표준이 뭐겠어요? 이거는 쉽습니다. 매출액. 왜냐면 우리가 파는 거에 10%를 받아서 내는 거니까 매출액의 10%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받은 이 부가세, 우리가 내야 되는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 이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그래서 요거를 내는 건데 근데 다행히도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10%만 내라 이렇게 돼 있진 않고 매입할 때 쓴 비용 있잖아요. 매입할 때 쓴 비용은 빼주겠다. 공제 또는 환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쓴 부가세, 물건 살 때 그 물건값에 10% 얹혀서 준 그 부가세 그거는 빼주는데 그거를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가세에는 납부할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매출이 별로 없어. 매입만 많이 했어. 그러면 요걸 돌려주기도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받을 게 있으면 또 빼주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가산세 더하면 되는 거고 부가세도 예정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미리 낸 게 있으면은 그걸 또 빼주고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당연히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부가세 예정고지는 뭐냐면 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4월달 10월달에 그 전에 냈던 1월달 7월달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라와요. 그래서 부가세는 신고는 1년에 2번이지만 납부는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끝났습니다. 부가세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이렇게 쉬운 세금인데 우리가 막상 사업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부가세는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외가. 그 예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제 사업자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일반 과세자로 할 거냐, 간이 과세자로 할 거냐.
면세 사업자로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게 부가세 때문에 그래. 부가세를 그냥 이 위에처럼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은데 참고로 이걸 요대로 적용하는 게 일반과세자입니다. 근데 이 부가세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야. 부가세를 약하게 적용하는 게 간이과세자고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게 이제 면세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사업자 이름을 보면 여기에 보면 과세라고 써 있고 여기에 보면 면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세, 면세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부가세인 거고요. 왜 그러면 어떤 사업자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어떤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세해주냐? 다 면세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면제 받고 싶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왜 면세 사업자가 있는 거냐면 부가세가 이제 소비세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마다 10%씩 세금을 내라라는 건데 이거를 모든 소비에 대해서 10%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좀 제외를 해준 게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면서 꼭 써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쌀, 우유, 애들 교육비, 병원 가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니까 요런 상품을 이제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요런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부가세를 안 받게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 부가세법 26조를 보면은 여기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그 다음에 수돗물, 의료비, 교육비 쭉 나열돼 있죠. 여기에 있는 뭐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제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과세를 해야 돼.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물건값의 10%를 받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든 사업자가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고 지켜가기가 좀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만든 게 간이과세자래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 1.5에서 4%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보면 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세한 사업자, 특히 신규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했을 때 항상 유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고민 없이 그냥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면 되니까, 간이과세자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 해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거래 상대방, 나한테 물건을 사는, 내가 물건을 살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면 손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증빙이 있어요. 증빙.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세 잘 하려면은 첫 번째는 증빙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빙이라는 게 원래는 뭐 증거 자료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사업할 때 증빙이라는 거는 사업은 거래 연속이니까 이 거래할 때마다의 이 증거 자료, 거래의 증거 자료고, 거래의 증거 자료라는 건 이제 영수증이죠. 그래서 이 영수증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그렇고요. 특히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해요. 부가세 신고는 증빙이 없으면 아예 못합니다. 특히 공제 환급 받는 걸 못해요. 공제 환급 받아갖고 세금을, 부가세를 줄여야 되는데 이건 증빙이 있어야만 해.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하는 거고, 특히 이 증빙을 잘 알아야 되고 증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부가세 신고서 양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 박스 해놓은 부분이 제일 좀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부가세는 제가 아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세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이 매출세액인 거고 요 아랫부분이 매입세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이제 납부세액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위에 매출세액부터 보면은 요 안에 쓰는 항목들을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 일으킨 게 얼마냐, 그 금액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영수증 발급 안 한 거, 매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없어도 내가 어차피 세금 더 내는 거니까 영수증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반면에 매입세액에서는 영수증 없으면 안 됩니다. 매입세액도 보면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 얼마냐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돼서 뒷장에다가 또 쓰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와서 보면 여기에다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랑 현금 영수증 끄는 매입이랑 이런 걸 다 넣게 돼 있죠. 여기 있는 나머지 항목들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증빙으로 신고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증빙이라는 게 원래 거래를 했다는 어떤 증거 자료인 거니까 사실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것도 증빙이 될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도 증빙이 될 수 있거든요.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런 게 증빙이 될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런 증빙들은 인정을 아예 안 해줘요. 그런 건 저기다 못 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부가세 신고할 때 인정해주는 증빙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격증빙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적격증빙을 잘 챙겨서 부가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격증빙에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참고로 신용카드는 뭐 체크카드랑 똑같습니다. 이게 왜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써서 하셔도 되고, 뭐 홈택스 들어가면은 여기 똑같은 양식에 입력해가지고 전자로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세금 계산서를 보면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기 보면은 공급자 정보를 쓰게 돼 있어. 사업자 번호랑 상호랑 이름이랑 뭐 이렇게 쓰게 돼 있고, 공급 받는 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쪽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 산 사람은 이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요. 그러면은 국세청이 세금을 많이 못 받잖아. 근데 대신에 여기에 판 사람은 이것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당연히 세금 관리를 잘 하려면은 비용 처리를 해주는 대신에 이 사람한테 돈 받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판 사람, 산 사람 양쪽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영수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적격증빙이 되려면은 양쪽 정보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정보가 다 있는 게 세금 계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는 소비자 정보도 있고 판매한 사람 정보도 다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증빙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가 다른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똑같은 거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이름이 다르죠. 앞에 이 세금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세금이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은 무슨 세금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부가세인 거고, 밑에 보시면은 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이따 계산서 보시면 계산서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액 돼 있는 게 부가세겠죠? 그래서 거래에서 부가세가 있으면 여기다 부가세 쓰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쓰는 거고요. 거래에서 부가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면세 상품이면 계산서를 쓰는 거예요.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공급 가액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아예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견적서 같은 거 쓸 때 공급 가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얼마고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견적서 쓰시고 그런 분들이 또 많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 정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당에서 11,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공급 대가가 이제 소비자가거든요.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 합친 거. 그래서 공급 대가는 11,000원인 거고, 공급 가액은 그 상품의 가격이에요. 11,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은 사실은 밥값은 10,000원이라 그랬잖아요. 1,000원은 부가세고. 그래서 공급 가액, 그러니까 그 상품의 가격은 10,000원인 거고, 그 상품 가격의 10%가 부가세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친 게 공급 대가다. 다시 설명드리면, 공급 가액은 상품 가격, 그거의 10%가 부가세. 그래서 요 두 개,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가가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이런 용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공급 대가의 대자가 원래 큰 대자는 아닌데 큰 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덜 헷갈립니다. 이게 더 크니까 합친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꼭 해두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서를 보시면 여기에는 공급 가액만 있죠.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도 사실 뭐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 부가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말씀드린 개념부터 꽉 잡고 계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가세 관련된 뭐 다른 거, 소득세 관련된 다른 거 이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